녹화 시작했고. 예예. 안녕하세요. 애쉬기 모찌님, 주니님. 글씨가 한바탕은 좀 잘 안 보이는군요. 예, 체리마 오징어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의가득 정박사의 사랑방의 두 번째 라이브 도전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쪽 꺾여서 그래도 그나마 에어컨을 좀 덜 켜도 될 만큼의 더위네요.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제가 일요일 날 8월 16일 날 그 틱톡 라이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좀 부끄러움을 타는 편이라서 남 앞에서 좀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자료 화면 띄워놓고 강의하는 시도를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해 봤거든요. 예, 저번 시간에 8월 16일 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주 명리 철학을 공부한 이제 동안철학 박사로서 꼭 저는 이제 사주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뭐 100%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번에도 좀 오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렸어요. 저번에 이 자료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 쪽에서는 8가지 사주 글자, 사주 팔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주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다양한 변수들, 개인의 의지와 노력, 부모의 환경, 직업, 이름, 배우자, 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무엇을 어떤 집을 택했는지에 따라, 또는 뭐 음택이나 양택에 대한 어떤 기운, 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외모, 또는 이런 관상, 또는 어떤 이제 태길적인 기운의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우연에 의한 어떤 뭐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등등,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은 다양하게 방향성을 가집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그때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조용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근데 한 분이 그래도 답변을 주셔가지고 뭐 그분의 이제 뭐 사주를 뭐 구성학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보긴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사주 푸는 뭐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인생 뭐 수다를 떠는 그런 사랑방처럼 생각해서 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실 거라든가 뭐 사람이 그 익명성을 가진 그런 한풀이 있잖아요. 답답하면 호소하는 것. 뭐 그런 하나의 접점으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될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새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시대의 기운상 화의 기운이 강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뭐 주역이나 이런 64계적 개념에서 화운, 구자 화성의 기운 때다 해서 앞으로 20년간, 그 전부터 이제 그 방향성이 진행됐지만 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전쟁과 분노 이런 것들이 더 극에 달하는 시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는 그런 분들, 대부분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든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할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시작할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었던 그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유명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죠. 이제 김구 선생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 이야기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출발이 불리할까? 나는 왜 남들보다 더 돌아가는 것일까? 같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관상보다 마음의 상. 우리 백번 김구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삶의 절망을 마음의 힘으로 바꾸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에서는 인사하기 이런 버튼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선생님들이 인사하기 뭘 눌러서 그런가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뜨지는 않던데. 어쨌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구 선생님 다 아시죠? 대한민국의 인수정부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이고 백범일지의 저자로 또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선생님이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큰 일을 하셨던 분은 아니죠.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고 신분의 벽이 있던 시대에서 과거 시험도 낙방하고 좌절을 겪었고 자기 앞날이 막막한 청년이었죠. 그렇죠? 지금의 이렇게 막막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쵸? 이제 88만 원 세대라는 게 벌써 2, 30년 전에 나왔던 용어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한번 자기 얼굴을 보면서 거울 같은 거 있으면 자기 얼굴을 보세요.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시작부터 이렇게 불리할까? 내 사주?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원래 이런 걸까? 그런데 이제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쪽 관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타고난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조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단순한 명리 강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정현 선생님, 최근에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선생님들끼리 또 인사를 하시는 건가?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한번 자신의 얼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요즘 내 마음이 막힌 곳은 어디가 있을까? 그쵸? 제일 아픈, 예를 들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 요새 건강 문제가 문제인가? 아니면 돈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직장 문제인가? 또는 누구 가족 중에 속썩이는 사람이 있나? 등등. 또는 마음이 너무 이유 없이 지쳐간다든가. 이런 등등.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은 김구 선생님의 이 절망에 대한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김구 선생님의 원래 이름이 김창암 또는 김창수로 불렸다는 건 아시죠? 우리 백범 김구라는 이름은 훗날의 이름이고요. 이제 젊었을 때 김구 선생님은 이제 각오 시험을 보러 갔지만 당시 부정과 차별, 신분의 벽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 본인은 이제 공부나 학업에 대해서 길을 열고 싶었지만 세상이 공평치 않았던 거죠. 그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이 당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실력이 아니라 배경이 필요하구나. 난 시작부터 좀 밀려났구나. 뭐 이런 식의 좌절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접하는 태도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원망하며 주저앉는 것, 또 하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 김구 선생님은 관상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고 해서 관상, 마이상법 책을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 운명이 적혀 있나? 내가 왜 얼굴에 이렇게 사는지 얼굴에 답이 있나? 이렇게 해서 관상책을 봤던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요새 말로 말하면 돈도 안 모이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자,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이 관상책에서 보니까 자신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나쁜 말만 보이는 거죠. 얼굴에는 가난이 가득한 상, 뭔가 잘 안 풀리는 상, 그다음에 뭐 비명사할 상까지 본인이 그렇게 나쁜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김구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엄청 좌절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게 백범일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말들을 접할 때 조심해야 될 거, 관상이든 명리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의 기질과 흐름을 알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해진 사람에게 넌 안 돼, 넌 흉해, 넌 복이 없어, 뭐 등등 가끔 좀 심한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구슬 같은 걸 많이 권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단정형적인 운명론을 말하기보다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이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로서 김구 선생님은 그 마이상법 책에서 하나의 희망의 문구를 발견합니다. 자, 우리 많은 비슷한 문장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문장을 들어보셨는데 이제 그 마이상법에 보면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 자, 이 문구 보이시나요? 예, 상호 불효 신호, 신호 불효 시모. 그쵸? 우리 비슷한 말들 많이 알죠?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 김구 선생님은 이 문구를 보고 이 나쁜 말들에 내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신 거죠. 얼굴은 과거가 남긴 흔적이고 마음은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얼굴에는 물론 살아온 시간이 묻어 있어요. 걱정이 많았던 사람은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주 참았던 사람은 입가가 굳어 있고 늘 이제 긴장돼 살아오다 보니까 눈빛도 날카로워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의 상은 다를 거예요. 마음의 상은 오늘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내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억울함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내가 가난과 상처를 원망으로 풀어댈지 아니면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김구 선생님이 훌륭하신 이유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고단한 이런 조건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우리도 늘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들이 지친 마음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자꾸 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운명이 감옥처럼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마음의 방향을 세워보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운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답답하신 분들 한번 뭐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가 평소에 자주 나쁜 말을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난 안 돼. 난 돈복이 없어. 난 사랑받지 못해. 난 늘 꼬여 이리. 난 사랑복이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으시나요?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의 관상을 나쁘게 만들어요. 앞으로 마음의 표정을 좋게 만들고 마음의 표정을 하려면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난 아직 배우는 중이야. 나는 복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내 복에 복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중이야. 난 늘 늦어서 뭐가 안 돼 라기보다는 나는 내 계절과 나의 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말들로 자신의 마음의 상을 바꿔보세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삶은 우리 조선의 상황이 식민지 상황이 되면서 엄청 불꽃과 칼바람을 부는 상황 속에 놓였던 김구 선생님의 삶을 우리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삶을 보자면 이제 태어난 일이 1876년 8월 29일.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자시나 축시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병자년, 병신월, 기사일,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갑자시로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시를 보면 이 김구 선생님의 사주를 본다면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병자년, 병신월, 기사월, 갑자시. 사주가 보면 이제 천간에 떠 있는 화기운과 기토가 이 화에 의존하여, 그쵸? 어둠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병화의 기운이 떠오고, 이 병화라는 거 우리 태양처럼 드러나는 어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기상,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월에 태어나셔서 아무래도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자리에 있던 때고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삶을 본다면 아무래도 조국을 잃었던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금기운, 우리가 편관편사 이런 거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금적인 기운에 강한 칼바람을 맞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을 단순히 우리가 사주가 세서 그렇냐, 팔자가 하면서 그렇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김구 선생님은 그런 칼바람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보다는 나라와 사람을 향한 더 큰 뜻을 붙잡고 사셨던 거죠. 그렇죠? 강한 압박을 받은 삶이었지만 그 압박을 원망으로만 쓰지 않고 뜻으로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유일 겁니다. 사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적인 기운이 강하다는 건 인생에 칼이 들어온다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이면 어떻게 보면 결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칼들이 나를 치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칼을 휘둘러서 좀 더 멋진 조각칼로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삶에 들어온 그 고난은 이런 칼을, 자신을 다치는 칼과 더불어 또 그걸 통해서 또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도구로도 쓰였던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직장에서 압박, 도움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다 칼날이에요. 칼날. 상처 입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쵸? 근데 이제 고난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런 힘든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일이 좀 더 나를 더 깊게 만들고 또 사람 보는 눈도 키워주고 내 삶의 우선순위도 좀 더 바꿔주기도 하죠. 아픈 건 아파요. 고난이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맞으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은 달라지겠죠. 자, 우리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한번 평가해 볼까요? 어떠세요? 늙었나? 못생겼나? 피곤해 보이나? 좀 없어 보여.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아. 오늘도 수고했어. 그래도 고생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난 살아날 힘이 있어. 나는 오늘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더 만나야지. 등등 여러 생각들을 하시겠죠. 이 관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표정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만약 아침에 일어나신다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은 지금 어떤가? 내 얼굴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인생 내 팔자를 욕하거나 막 불평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또 나의 기질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쓸까, 또 이 상처를 원망으로 삼을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이해의 폭으로 넓힐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구 선생님이 대단한 건 어떻게 보면 물론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대단하시죠.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김구 선생님의 예로 보였지만, 자, 출발이 좋지 않더라도 시대가 험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오늘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상을 더 아름답게 바꿀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로 남한테 험담하지 않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조금씩 티끌 모아서 사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티끌이라도 모아 봐야겠죠. 몸이 지쳤을 때 너무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남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또 나의 위치를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내 조건보다 더 큰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에다 한번 오늘 주제는 이제 자신의 마음 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어떤가라고 한번 댓글에 남겨봐주세요. 돈 문제로 힘드신 분, 그쵸? 돈 힘들면 막 통장이 무너져 내리죠.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요. 난 안 된다. 그럴수록 막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수록 소비도 흐트러지고 판단도 조급해집니다. 오늘은 큰 돈을 벌 계획보단 새는 돈 하나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물운의 첫 심상일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든가 내 마음의 문이 너무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서 덮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내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심상을 가진 사람들이 꼭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직장 문제로 힘든 경우도 나를 압박하고 있는 이 나를 누르는 칼이 무엇인지, 이게 나를 해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도구로 쓸 수 있는지 우린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말까지 다 품지 마세요. 상처 입어요. 걱정한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거리, 그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김구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이 관상보다는 마음의 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난했고 좌절했고 감옥에 갇혔었고 또 이 조국의 상실로 상하이 망명까지 하고 가족과의 이별도 겪었고 나라의 고통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안은 분이죠. 그 삶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절망이라기보다는 이 좋은 조건을 타고나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된 조건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타고난 사주가 전부가 아니에요. 얼굴에 비친 지금의 피곤함이 전부도 아니고요. 내가 나를 부르는 말, 오늘 내가 선택하는 태도, 오늘 내가 다시 세우는 마음의 방향, 이런 것들이 내 심상을 바꿉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의 삶을 보면, 김구 선생님은 병자녀, 아까 병신월 기사 1, 저는 갑자시에 태어났다고 봐요. 자, 돌아가신 날은 그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처에서 안두의 총탄에 맞아 서거하셨어요. 이때가 기축년, 경호월, 정해일, 오시 전후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우리 삶을 보면 어머니는 정신적인 지주였죠. 김구 선생님이 64세 때 모친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로운 일을 하다 갇혔으니 부끄러워하지 말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네요. 삭바질로 아들을 옥바라지한 여걸로 봐야겠어요.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에도 이 아들의 생일날 독립운동가들이 모아준 생일 돈을 아껴서 권총 2자루를 독립군에게 건넨 일화로도 유명하죠. 1939년 충칭 망명지에서 그 아들의 해방을 회방을 보지 못하고 서거하셨어요. 또 김구 선생님의 배우자분인 이 최준내 여사도 좀 안타깝죠. 1904년에 결혼을 해서 남편의 옥바라지와 망명생활을 묵묵히 견뎌낸 분이에요. 아무래도 1924년 상하이 이제 프랑스 조개 해인병원에서 차남을 낳은 뒤 이제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런 산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갔죠. 그쵸? 자녀들도 보면은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장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정부 요인으로 항일 운동에 투신했고, 아쉽게도 광복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폐결핵으로 28세에 요절했다고 합니다. 이 차남 김신이라는 분은 아무래도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 멤버가 되었고 6대 공군 참모총장과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예, 한 아들은 잃었고 한 아들은 그래도 명예를 이어서 아버지의 죄를 이어서 명예를 이었으니 정말 다행인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상하이 망명 시점은 우리 김이동리 선언이 있던 1919년에 조국을 떠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 당시가 44세, 그쵸? 자, 김구 선생님의 삶은 이 정도로 양력이고요. 우리 보면 김구 선생님의 이 사주를 보더라도 뭐 사주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들으시면 돼요. 예. 아무래도 인성과 이 월지의 기운을 기반으로 해서 화의 인성 기운이 참 강하신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모친의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구성학적으로도 칠적 금성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이별수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60세 이후로 61세부터도 아무래도 칠적금성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이 좀 강해지면서 본인의 궁에서도 뭐 암검살 등이 오면서 좀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좀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이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다 알죠? 만약에 내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안중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걸 선뜻 응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지금 요새 엄마들 굉장히 자식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많지도 않고 굉장히 엄청난 그 헬리콥터 맘처럼 어디 하나 다칠까, 어디 남한테 해코지 험한 말 들을까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서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조건보다 더 큰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에 주문을 걸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마음에 따라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행동을 바꿀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운도 바뀌겠죠. 이 말의 맥락은 우리 마거리 대처에서도 많이 나왔던 예제죠. 생각이 말을 바꾸고 말이 행동을 바꾸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자, 우리 오늘은 그 좋은 말들 한번 정리하면서 해봐요. 들어오신 선생님들, 좋은 조건을 타고나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된 조건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나는 내 조건보다 더 큰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이다라고 항상 마음의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조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운명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명리나 이런 공부들이 내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항상 우리 얼굴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예요. 어떻게 40이 넘어서면 내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거울을 보면서 한번 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은 과거가 남긴 흔적이고 마음은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내 조건보다 더 큰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타고나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된 조건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돼요. 그렇죠? 또 관상은 과거의 흔적이고 심상은 앞으로의 방향이다. 좋은 말들을 계속 나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뭐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말을 내뱉으세요. 나는 내 조건보다 더 큰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조건을 타고나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된 조건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예쁜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거세요. 오늘의 표정 하나가 내일의 인상을 만들기 때문에 늘 일어나시면 또는 잘 때 자신의 얼굴을 한 번씩 거울로 비춰보세요. 나는 어땠는지, 오늘 하루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나의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어땠는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시면 돼요. 말은 쉽죠. 실천이 언제나 어려워요. 내 삶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개운법입니다. 자, 제가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6월, 7월, 8월 다 역사적인 이슈가 있는 날이죠. 뭐 6.25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팠던 역사가 있고, 7월은 뭐 법적인 제헌절도 등등의 연장선이고요. 8월도 우리 광복절이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적 이슈들이 담긴 달이에요. 그때 저도 이 생각이 난다고 했죠 방금. 바로 이 문구예요. 보이시나요 선생님?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 땅에서 물러갑니다. 그때 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참 이게 참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 장담하건대 조선 국민이 정신을 차려 찬란한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찬란하고 위대했지만 현재 조선 국민은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참 서늘한 말이죠. 우리가 우리 민족을 얘기할 때 뭐 냄비, 모래알 민족 등등 순간 감정이 우르르 끓었다 우르르 가라하고, 또 서로 간에 아무래도 이 파벌 싸움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어디에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면이 있고, 정치적인 좀 후진국적인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해 보여요. 예. 뭐 어쨌든 이런 이 말을 듣고 되게 이제 가슴이 서늘한 것 같아요. 이 식민지 교육이라는 건 아무래도 기존 세대들 한 50대 이후 4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영향권에 놓여 있었겠죠. 저도 그런 식민지 교육의 한 그 물결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 김구 선생님의 이 나의 소원이 그렇게 참 짠해요, 마음이. 자,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케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너무 K 한류 열풍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자존감이 뿜뿜하고 있는 시대 아닌가요? BTS 등등 우리 무슨 연애 쪽, 또 우리나라 K 드라마도 그렇고 K 뷰티도 그렇고, 우리 지금 우리의 문화의 힘이 좀 커졌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느껴서 한번 노래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김구 선생님의 이 문화적 소원을 이런 노래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한번 소리를 들려볼게요. 세상을 밝히고 싶었던 마음, 그 소원은 지금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어. 작은 나라라 불렸지만 우린 절대 작지 않았어. 눈물과 땀으로 걸어온 길, 이젠 세계가 노래해. 서울의 밤을 넘어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의 음악과 이야기, 사람들 마음을 물들여 춤추는 리듬, 반짝이는 스테이지, 우리가 만든 꿈들이 세상을 흔들어. 대한민국 빛나는 이름이야, 온 세상 위로 울려 퍼져라. 대한민국 문화의 힘으로 fly, 우리의 노래가 세계를 물들인다. 다 같이 외쳐봐. 우린 하나니까. K-pop의 뜨거운 heartbeat, K-beauty의 shining light, 한글의 아름다운 멜로디, 이제 모두가 따라해. 드라마 속 눈물마저 사람들 마음을 울려 우리의 진심 하나가 국경을 넘어가네. 제반도에서 시작된 fire,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desire. 우리의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power. 수천 년이 이어온 spirit, 새로운 세대를 깨우는 music. 우린 넘어져도 다시 rise up, 대한민국 forever light up.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
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의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너무 이제 5시, 평일에 5시 때 들어가다 보니까, 예, 다들 지금 뭐, 반응들이 조금, 조용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요걸 두 번째 요 틱톡 라이브를, 켜봤는데, 아직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조금 서툴긴 해요. 메뉴성에서도 어디서 뭘 타이핑해야 될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우선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자로 보여드렸고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마음의 언어는 나는 내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 물론 범위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조건보다 더 큰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댓글이나 이런 쪽에 조금 참여를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에 지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제가 이제 음악 채널 하나 제 관심사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제 종료를 해볼까 해요. 예, 선생님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당당한 나 자신, 나를 찾아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나를 찾아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아요. 숨겨왔던 나를 이젠 꺼내볼게. 조용했던 heart 다시 뛰기 시작해. 사람들 시선 속에 작아지던 yesterday. 웃고만 있었지만 사실 난 울고 있었어. 완벽해야 한다는 말 날 더 숨막히게 했어. 거울 속 흐릿한 smile 이젠 지우고 싶어.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rise up. 내 안의 목소리가 날 깨우고 있어. This is the real me. 더는 숨지 않을래. 상처까지 사랑하며 빛을 향해 걸어가. I'm breaking free. 세상이 뭐라 해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아름다우니까. 짙은 어둠 지나 난 더 단단해졌어. 눈물 흘린 시간들도 결국 날 만든 스토리. 누군가 정한 기준에 나를 맞추진 않을래. 이제 내 심장 소리를 따라 내 길을 걸어갈래. 두려움이 밀려와도 나는 멈추지 않아. 작은 떨림 끝에서 더 크게 빛날 거야. This is the real me. 드디어 찾은 my light. 깨져버린 조각들도 전부 나의 이유야. I'm breaking free. 끝없이 날아올라. 오늘의 나를 믿어. 난 충분히 강하니까. 깊은 상처 위에도 꽃은 다시 피어나. 긴 밤 끝에 마주한 찬란한 sunrise. Oh, I won't hide anymore. 내 안의 모든 pain 전부 끌어안고 더 크게 외칠래. This is who I am.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를 찾아서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지금 방송을 2번째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요일 오후랑 목요일 오후 이쯤에서 이제 자꾸 찾아뵈려고 계획 중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쯤 참석해 주세요. 평일 5시는 아무래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시간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끄면 되나? 내가 이거 서툴러가지고. 감사합니다.